네, 이처럼 3.1절 기념식이 조금 전 10시부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고 일본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로 열렸었는데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개최한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침탈하고 수탈한 그리고 그런 것들에 저항한 우리 독립지사들을 탄압한 아주 상징적인 곳이에요. 서대문 형무소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를 1936년도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박제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제된 기념식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 그리고 항일 독립투사들의 여러 그 피가 묻어 있는 곳 유관순, 뭐 김구, 한용운 선생들, 안창호 선생들 전부 거기서 숨지고 이제 그 탄압을 받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서 기념식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 오늘 행사 장소의 의미부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투쟁은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애국 지사들이 투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후적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일정한 형을 채우는 것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형을 받기 전에 잡혀온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가둬놓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투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이제 투쟁을 통해서 애국주사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된 것처럼 또 한국의 민주화도 많은 민주투사들이 이 투쟁을 했고 또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국지사가 갇혔던 곳, 민주투사가 갇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3.1 독립기념식을 함으로써 네. 현재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태어난 곳이다. 그런데 그 촛불혁명은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명예혁명, 그러니까 무혈혁명으로 달성된 것입니다만은 비록 독립이라든가 민주화는 투쟁과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지만은 촛불은 명예롭게 지켜진 것이다,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평화 또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까지 이루는 그런 동력으로 삼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서대문 형무소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투쟁을 통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있었던 만큼 뭐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최근에 남북 문제 빅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 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이제 언급을 할지 주목이 됐었는데 사실 오늘 그런 언급은 없었고 3.1절의 의미나 또 일본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3.1절이라는 거는 1919년도 예. 이제 지금 올해가 99주년이잖아요. 내년이면 이제 1세기입니다. 100주년이에요. 100주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친일 잔재의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광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부 수립할 때까지 3년 동안 미 군정 때도 일본 제국주의 때의 관료, 경찰들 많이 등용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헌정의 여러 가지 왜곡된 면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반대로 당시 친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또 오히려 더 대우를 받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가 아직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3.1절은 단순하게 1919년도에 일어나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한일 관계 문제도 있고 또 3.1운동 이후에 우리 임시정부가 또 수립됐던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 오늘 많이 강조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지금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우리 헌법 전문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3.1운동 이후에 수립되었던 임시정부의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3.1절의 의미는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크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이제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 주권의 역사를 다시 쓴 네. 촛불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점에서 3.1절을 우리가 좀 그동안에 좀 어떤 행사들도 많았는데 행사들도 조금 이렇게 뭐 이벤트형 성격도 없지 않았던 점도 있고 말이죠. 좀 요식화된 면도 있어요. 그래서 3.1절을 요번을 계기로 해서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아직 발굴해내지 못하는 우리 항일 투쟁의 역사라든지 징용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세요? 예, 뭐 당연히 사실 북핵 문제가 나올 거로 저도 예. 예상을 했고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어쨌든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실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북핵 문제, 통일 문제라 이런 문제는 아직 조금 이제 북미 관계라든가 예. 또 남북 그 대화가 뭐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정리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다까지 꼬인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식으로 담지를 할까에 대해서 뭐 고민은 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담기는 이르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북한이 또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번 3.1 극절 기념행사는 했지 않았을까 싶고 작년에 사실 그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입니까? 그분은 이제 상당히 강도 높게 북한을 비판하고 북핵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좀 조심스럽게 북한을 다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념사에서는 이 3.1절의 의미를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의미도 또 강조를 함께 했고요. 또 수많은 독립군, 열사, 의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또 나열을 했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도 그렇고 여러 기념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때 당시 활동했던 분들의 이름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존경을 표시한다든가 또는 회한을 표시하는 그런 그 연설문의 뭐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대통령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담론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뭐 장관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의 기념사가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부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일이 거명하는 그런 걸로 이제 되는 것 같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정말로 그 한 분 한 분의 그 위대성이 너무 귀중하다는 거죠. 뼈 아프고 귀중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의 그런 희생이 오늘날 잘 살아나지 못하고 뭐 묻혀버린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함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코 그분들을 잊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이어가겠다. 물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후 우리 이어질 그런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의 희생 정신이라든가 고귀한 어떤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후손들이 계승해 가자 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1 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삶과 정신을 새로운 역사의 또 어떤 계기로 삼겠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뤘거든요. 그런 부분 물론이고요. 네. 여기 오늘 그 기념사에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건국절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건국절 논란은 사실 뭐 지금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건국절은 이제 이른바 보수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가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3.1절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때가 우리가 건국이다라는 이제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주권, 국민 주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한일 위안부 문제죠. 북핵 문제나 이런 문제보다는 3.1절이라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념식이기 때문에 현재 한일 위안부 문제, 한일 간의 합의는 사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게 있잖아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가 했던 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피해자 우리 한국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피해자 접근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한일 간의 현안이거든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건국절 논란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네. 셈이 되었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수립이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임시정부의 헌법이 그대로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됐음을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 네. 대한민국은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논란을 좀 종식시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이게 그 임시정부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이죠. 당연히 독립이고 민주인 거고 평화인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3.1운동을 통해서 민족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가 그동안에는 민족 개념이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독립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정신들이 이제 함양이 돼서 쭉쭉쭉 이뤄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개입된 여기에 예. 적시된 그런 민주 그렇죠 주권 재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권층이라든가 가진 자만의 이 세상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평등 사상이 함께 여기에 담지돼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죠. 이 청사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년에 맞춰서 잘 복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충칭의 그 광복군 청사도 그렇고 임시정부 청사도 그렇고 네. 완전히 뭐 지금 흔적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관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 우리가 매년 3.1절 기념식을 하고 또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임시정부 청사조차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기념식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좀 요식화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우리 그 애국지사들의 어떤 그 저항의 상징이었던 이곳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충칭의 그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겠다라는 이제 그 의지를 분명히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대통령이. 네. 그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도 그렇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청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존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고 아마 정부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도 1936년도의 형태로 복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하고 독립문 그쪽과 이제 뭔가 이 항일 투쟁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임시정부 청사의 어떤 복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할 부분이 이제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탄생한 배경은 역시 이제 촛불혁명 때문에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만약 그대로 했었다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선거를 해서 지난달 2월 25일 날 취임을 했겠죠. 새로운 대통령이. 근데 이제 거의 1년 정도, 10개월 정도 앞당겨서 작년 5월에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빨리 조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촛불혁명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촛불혁명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는 거죠. 민주, 정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탄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런 국민의 힘이랄까요? 국민의 의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 따라서 그러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좀 힘을 보태달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소위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적폐청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저항도 많은 거고 생각보다는 속도 있게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 한다면 국민들이 그런 촛불 정신을 잊지 말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지지랄까 그런 것도 이제 함께 호소할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역시 이제 민족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이제 평창 이후에 과연 한반도가 전쟁으로 갈 건지 말하자면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건지 하는 그런 이제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폭적인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도 이루고 또 그렇다면 그 정신이 한반도 평화에 깃든다고 한다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촉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의 이 촛불혁명, 촛불 정신의 이 언급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촛불혁명이라는 게 국민 하나하나가 국민 개개인이 다 주권자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기념사에 일관되게 관통되는 게 국민 주권의 의미인 것 같아요. 네. 3.1절이 임시정부를 수립을 가능하게 했고 3.1운동이 그 임시정부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게 국민주권이고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국민주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 엊그제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형의 내용은 헌법가치 훼손이었잖아요. 예. 헌법가치 훼손이라는 것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고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사유화했다라는 게 헌법가치 훼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촛불혁명은 그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3.1 운동과 맥락이 그대로 닿는다고 볼 수가 있죠. 민주공화제를 천명했고 또 국민 개개인이 저항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촛불 집회, 촛불혁명으로 나타나면서 국정농단을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을 헌법적 질서에 하에서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3.1 운동 기념사의 그런 전체적 맥락이 관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진다는 거죠. 예. 네, 국민 주권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네. 이 말씀이셨는데 이 독도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독도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일본이 거부하는 것은 반성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좀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이 한반도기가 나왔을 때 독도가 빠지는 그런 한반도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희한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독도 문제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복잡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만은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뭐 극단적으로는 군사적인 행동까지 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면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조약, 소위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정말 운이 없게도 그것이 일본 땅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땅이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오래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거기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여러 문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정말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걸 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너무 지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여야 보수 진보로 분열돼 있는데 최소한 이 영토 문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천명을 하고 외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일본이 지금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데 영토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예.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쐐기를 박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 다 하는 얘기고 3.1 운동뿐만이 아니라 3.1절 기념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경로 통해서 하는 얘기인데 국가의 수반이 기념식에서 이렇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쨌든 한일 관계 그리고 이 동북아에서의 어떤 한미일 공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독도 문제라든지 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과거 정권들이 일정 부분 너무 일본에 대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좀 나약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예. 듭니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된 거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파기까지는 아니고 재협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향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한일 미래 관계다라는 측면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독도 문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본은 이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분쟁 지역을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이걸 분쟁지역화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보면 소극적인 것 같은 면이 좀 들어요. 일본보다는. 그렇지만 뭐 엄연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분명한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한반도를 침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굉장히 정말 일본에게는 뼈아픈 그 얘기고 네. 아마 일본은 여기서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독도 문제에 이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영상이 최근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뭐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 뭐 특별한 요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웃나라로서 뭐 진정으로 화해하고 또 평화 공존 번영의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지금 증거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한 번도 그 위안부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 여성들이 돈 벌기 위해서 따라 나선 거지 자기들이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아주 천인공노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일본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 입장은 분명히 한 거죠. 무슨 돈을 달라든가 그런 건 아니다. 정말로 사죄를 하고 인정을 해라. 그렇다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서독은 오래전에 이미 1970년대 브란트가 그 사죄를 했습니다. 독일 선조들이 한 그 죄행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그 독일은 통일 이후에 존경받는 세계적인 그 선진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러한 쫌쓰레기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는 거죠. 우리로도 존경 않고 뭐 중국도 존경하지 않는 동남아도 존경하지 않는 이런 이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생활을 해라. 회개해라.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진실한 반성과 화해,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한일 위안부, 우리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 그분들의 소망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예요. 네. 사과인 것이죠.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그 재단에 출연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건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다.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신들의 입장이었던 거죠. 일본의 입장.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고 모든 한일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라는 게 최종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부정한 거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도 지금 몇 분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이제. 점점 이제 고령화되시고 노안 때문에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그분들이 진짜 꿈에도 그리는 거는 일본의 사죄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진정 어린 사과고 또 그분들의 명예회복이란 말이죠. 일본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을 가지고 일단 한일 간에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이것으로 끝났다는 입장인데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고 어쨌든 이런 지금 한일 위안부, 한국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독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과거사 문제라고 치부할 게 아닌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한일 관계가 미래장수로 갈 수 없어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중일 이 3국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침략을 했고 조선을 침탈했던 거 네. 이런 것들이 일본이 인식하지 않으면 앞서 이제 정 교수님이 독일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독일 총리들은 매년 반성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일본과 독일이 아주 대비된 부분이에요. 제가 일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독도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는요. 일본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일본의 이런 잘못된 사고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과의 어떤 관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됐고 이제 끝부분 말미 쪽에 남북 문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족의 독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해방이 되면서 강대국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든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1운동을 했던 주역들, 특히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한반도 이 해방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서 투쟁을 했는데 그 백범일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독립을 하기 원하는 것은 또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통일을 하고자 한 것은 무슨 군사 강국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다. 정말 삼천리 강산에 문화 강국을 만들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한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강국을 만들어가지고 뭐 일본을 위협하고 중국을 위협하고 그런 목적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공동체,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때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뭐 군사력을 20만, 30만으로 감축을 하겠다. 절대로 주변국을 뭐 이렇게 위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러한 북한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통일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통일이 되면 이 상태로 통일이 되면 따라서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한 다음에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해야 진정한 통일의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남북 교류 협력, 경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당긴 거고 역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3.1 정신에서 온 거다 하는 것을 또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예, 통일 문제 3.1 정신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또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